며느리와 시어머니, 과연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싸늘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전통 한옥집, 기와지붕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장독대 위에도 눈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 한쪽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냄새가 퍼져나옵니다. 이 고즈넉한 한옥집에는 한국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김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맏아들인 김민주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강의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가끔씩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수진은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신하게 집안일을 돌보는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시부모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와 함께 그를 맞이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씨 집안의 어른이자 이 집안의 기둥인 김민준의 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집안 곳곳을 살피며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없이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주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 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린은 호치민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국 문학,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끌렸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에도 김민준과 린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주는 린에게 청혼을 했고 린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린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낯선 땅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린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한국에 왔지만 막상 겪게 된 한국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린은 시어머니,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곧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린은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치민의 한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던 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한국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았고 한국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린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는 단지 취미이자 관심사였을 뿐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녀는 베트남어로 소통하고 베트남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후 한국어는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그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남편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그녀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고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낯선 한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린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녀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린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전통 예절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린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시어머니와의 소통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린은 한국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는 잦은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린은 김치의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았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김치가 너무 맵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한국의 전통 예절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린은 한국의 예절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는 잦은 실수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린은 식사 중에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아두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밥을 차려줄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큰 실례였습니다. 린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도 다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한국어 실력은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베트남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린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린과 박정숙 여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린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했고 이는 잦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숙 여사 또한 린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린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린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린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겉도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린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녀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는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린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린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린과 박정숙 여사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이는 김민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은 린과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린과 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과연 린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은 린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린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독학도 해봤지만 한국어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린은 베트남에서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린은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0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실패하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린은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린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뛰어노는 것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도 그들처럼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린은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빚을 갚았고 다시는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린에게 한국은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켰고 문화 차이는 그녀를 끊임없이 낯선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린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린은 시어머니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이는 잦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를 바랐지만 린은 자신의 방식대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박정숙 여사에게 린이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린은 베트남 음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린은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고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이 한국 음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린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한국의 전통 예절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린은 한국의 예절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린은 한국의 예절 문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했고 베트남의 예절 문화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이 한국의 예절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린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고 린과 박정숙 여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린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녀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는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린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린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린과 박정숙 여사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린의 생일을 맞아 박정숙 여사는 린을 위해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린은 박정숙 여사가 차린 생일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린은 미역국 대신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싶었고 케이크 대신 베트남 전통 떡을 먹고 싶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지만 박정숙 여사는 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이 자신의 정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린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린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김민주는 린을 찾아 나섰지만 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린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이 집을 나간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고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린은 무작정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린은 우연히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린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린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린에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었고, 린은 그들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린은 그들과 헤어진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을 발견하고는 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린도 박정숙 여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자신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웠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녀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이야기를 듣고 린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린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고, 린이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린을 이해하고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 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베트남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민주는 린과 어머니가 화해한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린과 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린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 예절을 배우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린과 박정숙 여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박정숙 여사는 린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민주는 린과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린과 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베트남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자신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고, 베트남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박정숙 여사는 린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린의 가족들은 박정숙 여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박정숙 여사는 린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베트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베트남 음식을 맛보고 베트남 문화를 경험하며 린의 고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린과 박정숙 여사는 베트남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자신의 고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고, 박정숙 여사는 린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린과 박정숙 여사는 이전보다 더욱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린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했고, 박정숙 여사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김민주는 린과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린은 김민준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린의 말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꿈을 오랫동안 꿔왔기 때문입니다. 린은 곧 임신을 했고 10개월 후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린과 김민주는 아이에게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수현은 린과 김민준, 그리고 박정숙 여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수현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린은 수현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었고 박정숙 여사는 수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현은 린과 박정숙 여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현이 자라면서 린과 박정숙 여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존경했고 박정숙 여사는 린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현을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베트남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저를 한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머니세요. 저는 두 분 모두를 사랑하고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린과 박정숙 여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린과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현이가 태어난 후 린과 박정숙 여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수현이의 양육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린은 베트남에서 자신이 자랐던 방식대로 수현이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었던 반면 박정숙 여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수현이를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린은 수현이가 밥을 먹을 때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치는 것을 크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린의 양육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현이가 밥상머리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린에게 주의를 주었고 이는 잦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린은 수현이가 어릴 때부터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현이가 두 가지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린의 교육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수현이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차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갈등은 수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린은 수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현이는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린은 수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수현이는 친구들이 자신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놀렸다고 말했습니다. 린은 수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수현이가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린은 수현이의 학교 문제에 대해 박정숙 여사와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린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수현이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린이 수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숙 여사의 태도는 린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박정숙 여사가 수현이의 교육에 대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결국 린과 박정숙 여사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쏟아냈고 박정숙 여사 또한 린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결국 린은 수연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린과 어머니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린은 김민준에게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수연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린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린과 수연이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린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린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김민주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린이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 박정숙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린과 수연이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린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그제서야 자신이 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고 린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린이 떠나기 전날 밤, 박정숙 여사는 린을 찾아갔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동안 린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린에게 수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고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박정숙 여사를 용서했고 한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린은 박정숙 여사에게 자신도 잘못한 점이 많다고 말했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린은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에게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는 린의 결정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앞으로는 린과 수연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린이 한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후 가족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린과 박정숙 여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수연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김민주는 린과 어머니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린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다시 한번 이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는 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린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린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당장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수연이의 학교 문제와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민주는 린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베트남에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린에게 수연이는 자신이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린은 김민준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수연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미안함에 휩싸였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린에게 어머니를 꼭 만나 뵙고 오라고 말했고 수연이는 자신이 친손녀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린은 결국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에게 수연이를 부탁했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린이 베트남으로 떠난 후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는 수연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연이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수연이에게 린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린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몇 주 후 린은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슬픔에 잠긴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는 린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린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했지만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 그리고 수연이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린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린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겼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린은 어머니의 죽음을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 그리고 수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린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음식점을 열어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의 맛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린의 음식점은 린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레시피를 바탕으로 정성껏 만든 베트남 전통 음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린은 음식점을 통해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베트남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음식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린에게 한국 식당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린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베트남 직원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린과 박정숙 여사는 함께 일하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김민주는 린과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린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현이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수현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린은 김민준에게 베트남에 계신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김민준은 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인어른을 한국으로 모시는 데 동의했습니다. 린의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후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린의 아버지는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에게 베트남 문화를 알려주었고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는 린의 아버지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린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린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했고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린의 아버지가 한국에 온 이후 가족은 이전보다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린의 아버지, 즉 김민준에게는 장인어른은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특유의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 그리고 수현이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했고 가족들은 린의 아버지 덕분에 베트남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린의 아버지는 수현이에게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를 가르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수현이에게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수현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수현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이로 성장했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린은 아버지와 함께 베트남 음식점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전통 음식의 맛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했고 이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린의 음식점은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린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의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린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린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린의 아버지를 통해 베트남 문화의 훌륭함을 깨닫게 되었고 린을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딸처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린과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린과 함께 가족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린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린은 가족들에게 베트남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린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자란 곳, 자신의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 그리고 린의 아버지는 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가족은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가족들은 린이 살았던 집을 방문하고 린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맛보고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이 자란 환경을 직접 보면서 린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린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베트남 여행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가족은 이전보다 더욱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현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수현이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두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랐습니다. 수현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린과 김민주는 수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수현이가 자신의 꿈을 펼치고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김민주는 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에 감사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린과 김민준, 수현, 그리고 린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린을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린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린, 김민준, 박정숙 여사, 그리고 수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한국을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준 씨,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수현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김민주는 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사랑해. 박정숙 여사는 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린,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꾸나. 린의 아버지는 린과 김민준, 박정숙 여사, 그리고 수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보기 좋구나.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더 바랄 것이 없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렴. 수현이는 린과 김민준, 박정숙 여사,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도 효도하며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될게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말 이후 조언과 해결책. 린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조언을 줍니다. 첫째,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린과 박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둘째, 열린 마음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린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정숙 여사 또한 린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인내가 중요합니다. 린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가족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린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넷째, 사랑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린은 김민준과 박정숙 여사, 그리고 수현이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린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문화 사회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린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